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아서 지금 75,000달러가 방금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떨어졌다가 아시아 증시도 이제 같이 폭락을 하니까 이게 좀 더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1,500이 내려오면서 2023년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75,000이 깨졌고 뭐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겠죠. XRP가 1.6달러를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따가 뉴스에도 있는데 주요 지지선들이 좀 깨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세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프고 요즘에 계좌를 못 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이트들로만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계좌를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도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이제 금이 일시적으로 3,000달러 선이 좀 붕괴를 가면서 증시 이상 현상이다라고 하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게 됐고 나스닥도 나스닥 정규장 마감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거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뭐 해외 IB들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 잡는 그런 모습들 보고서가 이제 수정이 들어갔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성장치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안 좋게 지금 낮춰 잡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뭔가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그런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국내 증시의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사태를 겪었던 만큼의 이제 시장 공포감이 있는 건데 그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촉발이 됐다라는 게 이게 전염병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역 핵 전쟁이 시작이 됐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뭐 한 가지 우리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자문위원이 주식시장이 트럼프로 인해서 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세히 볼게요. 이 관세 정책이 금융시장을 덮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백악관 자문위원이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팔지 않으면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본부장님, 폭스 비즈니스가 어떤 성향을 가진 언론사라고 했죠? 논조의 아, 절대적인 그런 그렇군요. 거고요.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거고 사실은 지금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셔서 인터뷰를 네, 하신 거의 거구나. 지금 트럼프 쪽 인사들은 다 그쪽에서 하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단독 인터뷰도 거기서 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자신의 그 해병 인터뷰도 거기서 했고 대부분의 보수 인사들이나 뭐 이런 인터뷰들이 트럼프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인터뷰는 다 그쪽에 역시 네, 그렇군요. 그쪽에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폭스 비즈니스에서 네네네네. 인터뷰를 하셨대요. 그쪽 선전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네.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쪽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약간 선동 에젠다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 하락을 좀 이제 백악관 이제 대변인 같은 분이 영부인도 거기랑 매체였어요. 그렇군요. 네. 역시 네, 폭스 비즈니스였습니다, 여러분. 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 거지만 일단 저는 이제 뉴스 기사상 이제 폭스 비즈니스에서 지금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서 최고의 주식시장 봄을 기대해라 이런 발언을 또 거기 나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로 실리기는 했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런 게 이제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그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는 모든 거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촉발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경제 문제로 공화당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경합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경선 이후에 또 그 의석 배치 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잖아요. 버지니아주의 경합 지역의 지역구인 공화당의 이제 키커스 하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행사에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우려와 불안이 있다라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의 역할, 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도 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워낙 강경했고 너무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원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에 관한 비판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분열도 조금은 이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사실 귀 닫고 이제 직진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말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돼서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다면 이후에 상황이 완화되고 나아가 이전과 비슷해진다고 해도 공화당이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장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일부에서 작은 반대 신호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제가 다른 기사를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세 정책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또 의견도 시장에는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온체인지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난 2개월 동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의 보유 주소는 오히려 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프라이스고 이게 이제 주소수거든요. 주황 색깔 선이. 근데 그거는 또 증가를 했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면은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76개가 새로 생겼고 기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량 보유자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가능성이 크고 이제 기관 유입을 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몇 가지 이제 속보들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먼저 강세장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랩소디에서 전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들이 좀 굉장히 다르고 다양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도 크립토컨트가 강세장을 이제 끝났다고 예측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뢰감들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유입된 총 자본을 나타내는 실현 시가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격 반응을 보여주는 시장의 시가총액은 정체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시장 시가총액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제 조그만 자본에서도 이제 가격 반등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실현 시가총액은 증가하지만 시장 시가총액은 계속 정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시가총액을 점검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등까지는 최소 6개월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 반등에 관한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세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12시에는 78,000 하회 했었는데 이제 그곳마저도 무너져서 75,000 이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선물 강제 청산이 굉장히 많았던 게 시장 충격을 또 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제 기준으로 선물 강제 청산에 관한 비율은요. 비트코인이 3억 1,293만 그리고 이더리움 2억 6,211만 솔라나도 4,495만입니다. 다 롱 비율이에요. 시장에서 롱으로 베팅한 게 81%, 나머지는 숏이겠죠. 이게 이더리움도 롱이 85%,
그러니까 물량이 더 많고 비율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시장 폭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베팅 사이트에서 투자자들 절반 이상이 미국 경기 침체에 베팅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한 베팅률이 54%를 기록을 했고 미국 자산 시장 급락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혼자 방송할 때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국민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을 하는 건 자산의 그 하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비가 급감을 하고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고 전체 경제의 60-70%가 소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좋지 않다라는 건 미국의 경기 침체로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뭐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면 반박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대입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에서 미국 경기 침체 베팅률이 또 급등을 하면서 지난달에는 39%였는데 요번에는 15%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폴리마켓은 이제 또 일반적인 노동자층이 많이 접속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 베팅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한번 캡처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XRP 그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지금 1.6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이 50% 이상으로 급감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하면서 2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지만은 요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1.6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 2달러가 현재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전환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격이 최악에는 1.27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게 42호 중립 구간에 가까워서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급감했다라는 게 트레이더들의 관망세가 이제 강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달러 지지선 좀 무너졌고 1.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1.27달러까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이건 좀 애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애플이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일행정부 때 애플이 이제 원래 중국 쪽에 공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행정부 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워낙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과의 사이를 예측을 하면서 그때 중국 공장 많았던 거를 타국가로 많이 옮겼어요. 애플이.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게 또 애플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까지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눈치를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었을 때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이제 대비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세 리스크를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일행 정부 때도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자산이 다 하락을 해서요.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